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후다닥 1세 이야기 나누는 날인데 네. 그렇죠. 오늘 평소와 좀 다르네요. 뭐가요? 왜냐하면 제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네, 그렇죠. 후보가 아닌 책이 선정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처음 있는 일, 사상 초유. 이런 상황을 너무 환영합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을 꿈꾸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네. 권했던 네. 후보 3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진아 작가의 소설 오늘의 엄마라는 책인데 그냥 저는 제목이 와닿았어요. 네. 이게 뭐 아주 엄청난 사건을 담고 있지는 않은데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파도 여전히 내 삶이 더 중요했다. 이게 뭐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던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엄마와 이제 두 딸의 얘기인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마티 출판사에서 나온 조아라 작가의 책 나는 성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교육 전문 강사인데 보통 성교육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네네네.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본인이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또 집에서도 본인의 가정에서 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교도소 같은 좀 특수한 공간에서도 네네네. 이런 교육을 해왔던 분의 얘기라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나는 좁은 길이 아니다라는 책인데 네. 그 조슈아 웡이라고 그 홍콩 민주화운동 그 우산 우산혁명, 혁명 네. 때 10대였죠 이분이. 네. 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얘기들을 이제 정리한 책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게 다 안 된 게 저는 아쉽지 않았던 게 네. 김느낌님께서 새롭게 추천해 주신 책 네. 이 책도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1세가 금방 나갈 것 같아가지고 자,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추천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추천한 책은 먼저 이제 좀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네. 후다닥 1세가 보통 이제 3권을 네. 하면 저하고 이제 황주부님이 고르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권만 올랐었어요 추천이. 그래가지고 이 2권만 하고 하나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간접 흡연하듯이 추천을 받았었던 책이 네. 사실 이제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어떠냐?
라고 해서 이제 마침 이 책 출간일이 3월 30일이에요. 네. 애매하죠. 3월 30일은 대부분 추천이 이게 소개가 안 돼요. 저희 네. 방송에서 이게 네. 이 타이밍상. 그래가지고 뭐 이걸 넣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황주부님이 결정을 하시기로 네. 그랬는데 황주부님이 이 책을 골라버려서.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후다닥 일세로 추천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기자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한 달 걸러서 한 번씩 새 책을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달 주제책을 소개를 하는데 주제책으로 하거나 새 책을 소개할 때 이 책을 소개하기에 좀 너무 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후다닥 일세를 하게 되면 앞전에 박아라디님이 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네. 이 책이 무슨 책이다. 딱 그 정도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은 추천을 했던 건데 황주분이 이걸 골라버리셔가지고 황주부님은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네, 일단 저는 이 책이 추천되기 전에는 조슈아 웡의 나는 좁은 길이 아니다를 읽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가 뭐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0주년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뿐 아니라 이제 홍콩의 우산혁명도 사실 그 이전에 굉장히 사실 뜨거웠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저한테는 가장 강력한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조슈아 웡을 골랐었는데 이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책을. 근데 이제 이 임계장이 저는 임시성을 가진 계장님인 줄 알았어요. 네, 개가 여입니다. 네네. 네. 임계장님. 왜 저희 때는 계장님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임계장이 그 뜻이 아니라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준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들었고 60대의 이 노인 노동자들의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무슨 경비원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기사에서 몇 번씩 보긴 하지만 그래서 막 미담으로 혹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긴 하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를 본인이 쓴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고르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계장 이야기 부제가 63세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지 이 조정진 작가의 책인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조정진 작가는요. 그 공기업에 38년 정도 재직을 하시다가 60세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네. 그리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자식들이 대학을 아직 다 못 마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들내미가 로스쿨에 갑니다. 아, 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없어. 자기가 할 만한 일이 할 만한 그렇죠. 일이 원래 이제 정규직이었고 공기업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살려서 사무직을 찾는데 사무직은 도저히 없죠. 구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처음에 버스 회사의 네. 하차장. 네. 하차장이라는 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부터가 사실은 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하고는 정서가 좀 거리가 있는 거일 텐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오가잖아요. 네. 그 밑에 보면 짐 넣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짐 넣는 칸에 이제 보통 승객들이 짐을 넣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탈 때 거기까지 짐을 넣을 만큼 많이 짐을 가지고 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항상 꽉꽉 차요. 택배. 네. 네. 터미널과 터미널을 오가는 택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는 일이에요. 하차장이.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제 육체 노동을 뭐 아예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처음 하는 약간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당연히 이제 시급은 최저 시급인 거고 이제 이 사람의 임계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 이제 이분이 직업들을 하는데 네. 되게 계속 부딪히는 어떤 문제가 이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네. 이게 좀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느꼈던 어떤 네네. 반복되는 패턴은 뭐냐면 네. 이분은 되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말이 씨알이 안 먹혀요.
그게 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이 어쨌든 사람이니까 무력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뭐 계속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책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이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자기 방식인 네. 거잖아요. 네. 그게 또 한편 놀랍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롭다는 표현이 참 되게 죄송스러운데 네. 이 어떤 그냥 이야기로서 봤을 때 되게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사무직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내가 네네. 딱 부딪혔을 때 네네.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습성이랄까 태도랄까 네. 이런 게 되게 공감이 됐는데 그게 진짜 정말 상대에 의해서 네. 그냥 안 들어준다 정도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입 닥치고 그냥 네 하는 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네네. 그거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노인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러우면 그만두지. 네. 그리고 내가 더러워서 그만두면 조금 먹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뭔가를 딴 걸 해보든가 아니면 내가 뭐 알바를 하면서 뭘 해보든가라고 하는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래 박세로이가 그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근데 노인 노동자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를 가고 그러니까 버스 회사 임계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되고 그다음에 빌딩의 경비원이 되고 터미널 보안 요원이 돼요. 근데 이걸 한 4년간에 이분이 겪게 되고 중간에는 두 개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렇죠. 안 쉬고 일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24시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런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점점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해. 왜냐하면 이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사회는 그나마 그 합리성이 통했던 사회인 거죠. 일단 들어는 주죠. 네. 그걸 뭐 바로 승인하느냐 용인하느냐 다른 그렇죠.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믿는 우리 사회가 이럴 거야가 사실은 그런 합리적 해결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럼 노동청에 가지 뭐 아니면 민원을 넣지 뭐 아니면 뭘 고소를 하지 뭐 이런 식의 사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계약서에 그것이 보장이 안 되는 사회. 그리고 고용과 해고가 무슨 고용 계약 근로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잘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다쳐서 결국 회사의 일 때문에 다쳐서 몸을 다쳐도 우린 그럼 산재 신청을 하지 뭐가 아니라 야 아픈 거는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거고 아픈 너를 우리가 고용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사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회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로 들었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막 울면서 읽었어요. 저도 울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입에 책 소개를 네. 이 책은 그냥 뭐 주제책으로 하거나 산책으로 소개를 하기보다는 그냥 후다닥일세 후보로 짧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완전 경기도 오산이었던 게 그냥 이 책을 딱 덮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책을 잡자마자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읽은 건 물론이고 이 책은 그러니까 올해 봤던 책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올해 연말에 올해의 책으로 소개해도 전혀 지장 없는 책이에요. 사실 사회적인 의미나 어떤 책의 구성이나 네. 또 밀도나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공포스럽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 나이가 지금 39인데 39 이후를 굉장히 뼈저리게 실감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60세까지는 굉장히 그 노동자로서 좋은 환경에서 네. 사실 살았던 거거든요. 네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뭔가 글을 쓰고 노동 관련해서 뭔가 자기가 한 꼭지라도 뭔가 글을 만들어서 어디엔가 올릴 수 있다라는 정도의 능력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사람처럼 살게 돼요. 임계장 이 조정진 씨처럼 나중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저조차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어떤 타임라인을 살아가느냐와 되게 디테일하게 네. 사실 이제 그려지거든요. 이 책 구성이 매일매일 이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라기보다는 일지죠, 일종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기분이 어땠고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인데 그걸 매일매일 해서 이걸 쭉 다 이어서 붙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윤문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짜져 있는데 한 장 한 장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맞아요. 그 너무 힘겹고 그 무엇보다 뭐 하여튼 30대에서 사실 40대를 넘어가면서 뭐 누구나 느낄 거거든요. 체력의 저하나 이런 부분 느낄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일단 하는 노동의 강도 자체가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왜 그 팔 접으면 팔꿈치 사이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있는 분들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화가 났냐면 화도 났는데 사실 보면서 이 책의 배경이 이제 최저임금이 6,000원 할 때예요. 네. 6,000원 할 때인데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을 때 7명이 하던 일을 네. 한 사람이 하도록 줄였다고 했어요. 음.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 가까이 된 거는 이제 그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이제 엄청 이제 정치적으로 밀어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공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 그렇게 했던 게 물론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원래 시급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의 사정이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아마도 경비원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었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대단히 사업장에서 왜 연봉 가져가는 돈 자체는 높지만 그 연봉 체계 자체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성과급을 더 붙여서 거기 뭐 수당 같은 걸 더 붙여서 가져가는 돈이 많이 이제 되게 되는 대규모 노동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연봉을 가장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간 데는 그런 뒷사정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저는 이제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좀 저는 이 저자를 좀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되게 양가적인 감정인데 뭐가 좀 싫으냐면 전형적인 가부장 마인드예요. 네. 그 가부장인데 좋은 가부장. 네네. 내가 한 몸 희생해서. 내 한 몸 책임감. 희생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네네. 나는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게 물론 이제 여기 이 책의 후기에 이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따로 해놔요. 근데 나는 이 책을 한 10장 넘기자마자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집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알아. 왜냐하면 이게 앞머리에 써 있어요. 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그 학교는 일과 이걸 동시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조건의 학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 단위로 보면 베팅을 한 거죠. 이 조정진 씨가 내 한 몸 해서 버티는 사이 애들이 공부해서.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가부장 주의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저씨가 자빠집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젊고 빛나는 친구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하려고요. 젊고 빛날 때는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도 약간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네. 제가 후다닥 일세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일세가 정말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정말. 다행히 일세가 곧 다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일세가 우리가 왜 어떤 청소년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이게 학교 도서관으로 쫙 가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의 출판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모든 아파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네. 여기에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교양 코스로 아파트 단지마다 적어도 20권씩 각 동대표들은 한 부씩 꼭 읽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란 분들은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관리사무소 아니면 경비실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건 좀 큰 일이고 자잘한 굉장히 많은 일들은 경비실에 당연히 전화를 해서 모든 뭐 택배 뭐 등등등 너무 많은 일들이 여기에 되는 거죠. 층간소음 일까지. 근데 제가 경비원으로서 이분이 살았던 이 장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폭풍. 막 저는 사람을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적당한 상황이 되면 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경비원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경비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체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갑질을 하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도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는 사실 내용들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거죠. 가령 뭐 우리 집에 있는 가구를 내다 버렸는데 요즘에 이제 폐기물 할 때 동호수 쓰고 딱지를 네, 붙여야지. 딱지 붙여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딱지를 안 붙이고 동호수를 써서 붙인 다음에 그 가져가는 업체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일주 정도 전에 제가 내다 버리고 딱지를 붙이고 이제 저걸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못했어요. 계좌번호 네. 못 받아서 네. 돈을 못 보냈어.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월요일 아침 9시에 문자가 하나 띄고 왔어요. 경비소에서 그래서 굉장히 공손한 문체로 아니 이렇게 해서 동호수를 붙여서 폐기물을 내다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실 며칠 뒤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개쓰레기 짓을 했구나. 이 사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들볶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가급적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봐야 우리가 그렇게 사회의 낮은 그러니까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좀 존중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존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60세 이후에 뭐 정년이 점점 당겨지고 있으니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사무직 노동자가 많을 거거든요. 서울에는. 니들이 정년 퇴임 이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포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공포라는 감각에 네. 공감을 했는데 네.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이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유형의 어떤 본인의 수기라고 네. 생각을 하면 거의 그냥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늘공. 뭐 정말 평탄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렇죠. 문제가- 늘공이라 그러면 늘 공무원. 네. 네, 너무 편안하게. 문제가 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노년 그리고 은퇴 이후라는 시점에 접어들고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늘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히 어떤 구조적인 네.
문제점들에 음.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네. 갖게 되고 좀 더 열의가 있다면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김유기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네. 나한테도 곧 펼쳐질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어떤 개인의 공포가 너무 크게 네.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내야지라는 생각까지 네, 가기 이전에. 전에 이 공포가 너무 크게 올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 네. 책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손이 안 갈 수 있는 책의 유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네. 이 책의 표지만 보고 표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표지만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못 못 읽겠다고. 봤다는 사람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네 얘기니까 빨리 보라고. 네가 지금 뭐 누굴 걱정하냐고. 야, 네가 제일 불쌍하다고 지금. 그래서 너 뭐 적당한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거 없으면 저게 네 얘기다. 꼭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 기존에 노인 관련된 혹은 네. 노년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뭐 대체로 이제 뭐 복지 관련 이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네. 혹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소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온전히 어떤 노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대다수가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뭐 알뜰 살 때 모아야 그 자산으로 뭐 노후를 윤택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어쨌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펼쳐지는 이제 상황이라서 그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 쓴 글 중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특히 자기 얘기로 네. 관찰자가 아니라 이제 유사한 어떤 얘기들은 일본 책들은 좀 있습니다. 뭐 이 책은 제가 제목이 정말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제목이었는데 과로 노인. 아, 이게 네.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의 과로 노인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노년에 접어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몸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데 몸은 노쇠한데 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취업률이 굉장히 높대요. 이게 일할 의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냥 과로 사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부터 노년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야 되나 사회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늘 과로를 해야만 사회가 굴러가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뭐 우리가 최저임금 오를 때 사람을 줄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늘린다. 이게 그런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패턴의 일이라는 거죠. 그 책이 좀 언뜻 떠올랐고 한국 책 중에서는 아마 황혼길은 서러워라. 그 책이 이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년의 삶을 취재해서 네. 쓴 인터뷰의 집인데 네. 그 책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노동에 관련된 이슈였던 기억이 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웃을 얘기가 없네요. 어떡하죠?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나이 40대기 전에 이 책이 나온 건 참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네. 이제 이 책만 읽히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노인 노동자가 진짜 많으세요. 생각해 보면 청소 노동자들이 거의 다 60대 이상이세요. 그렇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청소 경비 노동자가 다 노인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지표 같은 거를 저는 가끔 보는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 노인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상상 속에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약간 소일거리였던 거예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네네. 왜냐하면 무슨 공공근로에서 화단에서 꽃 심고 이런 학교 가면 그런 할머니들 계시고 제 눈에 보였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그러니까 거죠. 이 거칠게 그냥 정리하면 네. 노는이 그런 데 나서 일을 해서 예, 뭐 손자 손녀 용돈 주고 이제 그쵸. 이런 그림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 노인 노동의 세계를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안 할 만한 일들을 일들이 노인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이걸 하느니 내가 안 하고 만다.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만다인데 노인들은 이 일을 안 하면 선택지가 없는 거죠.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이 분들의 노동에서 가장 서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일이 많다, 너무나 부당하다를 떠나서 넌 여기서 네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자의식이에요. 내가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 그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건데 그걸 네가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넌 하루도 1시간도 1초도 버틸 수가 없어라는 게 이 직업의 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년이라는 일하는 노년 그 노동자에 대한 네네. 사람들의 이제 세팅이 네. 여기서 막 반응들 말하는 거 보면 이 노년 노동자는 감각이 없어. 감각도 없고 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제 변화를 요구해도 네. 그 변화에서 당신이 뭘 누릴 건데 사실 이런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무슨 일이 고돼서도 당연히 고된 일이지만 네. 이제 이런 세팅 자체가 네.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왜 가능할까? 그 아파트에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 아파트의 경비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하면 넌 잘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너는 그냥 다음 달로 끝인 거야. VIP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것들이 가능한 구조가 뭘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갑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회 지도층이나 재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약간의 우리가 어렸을 때 면대면 아까 그 동네에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얘기와 딱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딱 어떤 이게 이 사람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하는 관계고 그것도 심지어 내가 1대1에서 내 눈앞에서 보고 내가 지불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리실처럼 관리비처럼 내가 매달 그냥 빠져나가는 고용인 거예요. 이 고용일 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서비스를 나는 당연히 고객이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있지 내가 1대1로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땐 내가 드리는 돈이 적은가? 이분한테 내가 너무 박하게구나? 이것이 어떤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사실은. 1대1의 관계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노동의 형태에서 뭐냐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그냥 내가 조그만 나의 불편함이 그대로 컴플레인이 되는 거고 민원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구조가 돼서 막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올랐을 때 기사들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당 그런 관리비가 얼마나 오르는 거냐. 혹은 만약에 아파트 관리실에 에어컨이 한 대씩 낮은다. 그랬을 때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오르는 거냐. 이걸 다 따져서 네. 기획기사들이 나왔었어요. 한 세대당 476원? 뭐 한 세대당 몇천 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크고 단지가 크고 왜냐하면 고용을 많이 하려면 사실 단지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 비용이 아까워서 한 개개인의 주민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간에 회사가 끼면 거기서는 우리가 보고 체계 속에서 우리는 효율이 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논리를 써가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걸 업적이라고. 저는 이 구조가 왜 자치위원회가 있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마을이고 우리가 공동체고 뭔가 그런 것에 걸맞는 시스템만 갖춰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 뭐냐 말도 안 되는 비리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후다닥 일세에서 이게 아파트 동마다 정말 의무적으로 그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의무인 거예요. 자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도 이제 네. 잠깐 소개가 되지만 네. 어쨌든 뭐 교육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제 뭐가 됐든 법이 제일 이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비에게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이게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지. 그게 다 표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금
약간 고민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런 걸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게 네. 한 세대당.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의 어떤 윤리 의식 자체가 뭐 그거를 뭐 도저히 못 하겠다. 뭐 이럴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 위원회가 그걸 착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올려 가지고 조금 하고 많이 이윤을 남겨서 그 뭐 그게 아파트 주민을 위한 뭔가 시설을 만든달지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생색을 내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것 같고요. 뭐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휴식 시간이 이제 원래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두려고 하면 그 시간도 이 시급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노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입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그래서 뭐 요즘 IT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앱으로 하는 굉장히 쉬운 뭐 신고 아니면 타인이 뭐 얘기를 아들이 들어서 신고해줄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신고 3번이면 사업자 말소시켜버리면 못하거든요. 그렇게 지들이 뭐 이렇게 지들 월급을 까가지고 더 주면 더 줬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저항이 없는 고리부터 사실 네. 예,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 항상 어디를 이렇게 때려야 3쿠션으로 다 이게 정리가 되지 이런 걸 고민을 하는 성격이어서.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본인의 60세 혹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도 네. 이제 꿈꿔보거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각자 개인에게라도 개인에서부터도. 예. 아마 제 친구들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아주 거친 얘기인데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정년을 해요. 뭐 그 돈으로 여유가 없겠죠. 근데 뭐 점차 이제 그 노인을 채용하는 곳들도 늘고 하니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어딥니까 그 편의점이나 네. 뭐 이런 데서 뭐 일을 하고 그걸로 생계를 기본적인 걸 하고 뭐 벌어둔 돈으로 약간의 취미 활동을 하고 뭐 이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지금 안온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운 계획인가를 좀 재점검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전달해줘야겠어요. 이 책을.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아 이거 참 이렇게 힘내면서 끝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저희가 화이팅 하면 되죠. 네. 그래요. 네. 저희 오늘 후다닥 1세에서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조정진 작가의 책 임계장 이야기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흥미로운 주제로 주제책 잘 설정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사이다 박알라딘이었고요. 황주부님과 김느끼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